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상담 플러스 톡톡의 김 팀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를 보시면요. 오늘은 강북 최고 마이스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강북 코엑스라고 불리는 하나건설에서 짓고 있는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북 최대 개발이라고 불리는 이제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든지 개발이 되려고 하면은 아파트든 뭐든 기본적인 계획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자,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렇게 제시를 해야 앞으로 어떤 게 들어서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계획, 특히 서울시 개발에 대해서 이런 서울 생활권 계획이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데, 이런 서울 생활권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도 이렇게 사용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계획이니까, 이런 거를 한번 서울 생활권 계획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시면은 앞으로 서울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가 대충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권 계획을 잘 참고하시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2030 서울 플랜이 이제 가장 상위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에 관해서는 여기 밑에 이제 생활권 계획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생활권 계획 2030 서울 플랜 이런 내용을 찾아보시면요. 자, 여기 서울역 주변에 대한 어떻게 개발이 될지 한 내용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뭐 갑자기 딱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코엑스, 서울 강북 코엑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은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자, 역사 도심의 관문 기능을 수행하고 국제 업무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개발을 하겠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북부 역세권 개발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여기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서울 북부 역세권 서울역 개발 같은 경우에는 북부, 서부, 남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보시면 복합 업무 지원 시설 및 역사 문화 도심에 대한 지원을 기능을 하는 그렇게 개발을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서울 위쪽 북부는 특히 이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복합 업무 시설로 개발을 된다는 거를 미리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뉴스상에서도 개발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역 주변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것인지를 검색을 딱 해보셔도 엄청난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미 지금은 공사를 이제 하겠다라고 완전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내용을 검색을 하시면은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제 바로 강북의 코엑스라고 불리는 마이스 산업의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의 코엑스, 여러분 코엑스가 뭐 하는 데는 아시죠? 삼성동에 위치해가지고 뭐 무역센터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뭐 회의도 하고 무슨 컨벤션 센터도 있고 뭐 여러가지 마이스 산업을 하는 건데, 이런 삼성 코엑스와 같은 스타일로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업무, 판매 등의 기능을 하는 국제 업무 클러스터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스 사업이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 이제 코엑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사진이 바로 이제 삼성 코엑스의 사진이죠. 이 옆에 보시는 이 전광판 보이시나요? 이 전광판이 지금 상당히 멋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엄청난 이제 관심을 갖는 전광판인데, 여기 뭐 SM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여기가 되게 멋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삼성역 가서 보시면은 이게 시간마다 여기서 파도를 치거든요. 파도를 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정말 리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꼭 한번 나중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 그런 곳이 되고,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프랜차이즈 뭐 무슨 박람회도 하고 무슨 뭐 자동차 박람회 같은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박람회를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이제 코엑스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삼성 코엑스를 강북의 서울역에 이제 코엑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마이스 산업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팅, 인센티브, 뭐 컨벤션, 익스히비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쭉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회의 등의 영문을 따가지고 앞글자만 이렇게 딴 거죠. 그래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건데, 간단히 전시, 박람회, 자, 박람회를 해서 외국인들을, 외국 뭐 바이어라든가 뭐 여러 관계자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근처에 호텔 같은 거에서 머물면서 박람회도 하고 뭐 손님 유치도 하고 투자 유치도 하고 뭐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삼성 코엑스 여러 가지 여기도 나왔지만 뭐 웨딩 페어, 베이비 페어, 가구 전람회, 뭐 다양한 박람회 같은 것도 하는 거고, 자, 삼성이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일산에 가시면은 킨텍스도 있고요. 부산에 가면 백스코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중에서 삼성 코엑스가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서 온 바이어들 유치해가지고 호텔, 관광 여러 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돼서 이쪽에 이제 많은 일자리들이 같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엑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이스 산업을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어요. 코엑스, 킨텍스, 백스코, 수원 광교에는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마이스 기업이 싱가포르 같은 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다보스 프롬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자, 스위스의 작은 마을 이름이래요, 다보스가. 근데 이쪽에서 이제 마이스 산업을 하게 된 건데, 이 마이스 산업으로 그 작은 마을이 상당히 유명한 그런 마을이 된 겁니다. 마을 하나 전체가 아예 그냥 관광지처럼 돼버린 거예요. 산업을 하는 곳인데, 마이스 산업을 하는 곳인데, 그래서 상당히 유명해진 곳으로 그 상당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스 산업은 이런 식으로 유치 하나만으로도 많은 일자리 공급과 관광 활성화 등으로 주변에 이제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마이스 산업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면요. 자, 서울역이 이제 부지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공터도 좀 있고, 뭐 아래쪽에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노선에서 이제 보통 5개의 노선이라고 하는데, 자, 펜타 노선에서 추가적으로 GTX 더블 노선, GTX 2개 노선이 들어오고, 뭐 신안산선이라든가 추가적인 노선 이쪽으로 더 추가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뭐 공항철도 이용해서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전국에서 정말 오기 좋게끔 교통이 너무, 특히 철도 교통이 너무 좋기 때문에 KTX는 뭐 기본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위치적으로나 아주 좋은 효과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어디에 생기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공터 보이시죠? 이쪽 터에, 이 공터에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택배 회사가 지금 물류로 쓰고 있는데, CJ에서 좀 쓰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철거를 하게 되고 이쪽에 건물이 생기게 되겠죠. 자, 요거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건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땅이 이렇게 좀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지,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 택배 물류로 쓰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공간 쫙쫙쫙 이렇게 생기겠죠. 철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밑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좀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제 조감들도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 나중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이제 개발이 올해 4월경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된 뉴스들이 갑자기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건물이 상당히 크게 들어오죠. 오피스 건물도 들어오고 컨벤션 건물도 들어오고, 판매 시설이라고 하면은 쇼핑몰이 이게 같이 들어오는 거겠죠.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스타필드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엑스 몰이라고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조금 죽었죠. 현대백화점이 물론 있긴 했지만은 그 지하에 있던 코엑스몰이 이제 스타필드가 입점을 하면서 이제 다시, 요즘은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컨벤션에서 회의를 하는 곳이고, 그리고 자, 오피스 같은 데서는 이제 업무를 보겠죠. 그리고 여기 호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판매 시설에 이제 쇼핑몰 같은 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추진을 하는 게 하나건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하나 컨소시엄이라는 데서 이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이제 추진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솔직히 하나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컨벤션 센터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서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에서 운영하는 게 또 갤러리아 백화점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에 갤러리아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조 원에 최고 높이 40층,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건물이 최고 높이가 이제 40층인가봐요. 40층에다가 쭉 보시면은 5개 동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역 주변에 보시면은 뭐 생각보다 랜드마크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강북 일대에 이제 이쪽이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도 나왔지만 정확히는 하나의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뉴스에도만 나와서 좀 긴가민가 했던 이런 마이스 산업,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의 마이스 산업이 정확히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자, 하나건설 공식 블로그에 가보시면요, 여기도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2021년 7월 21일에 자, 하나건설 블로그에 이미 있는 이제 포스팅 하나 올라왔는데, 자, 내용 보시죠. 하나건설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소식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역 랜드마크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이제 대서 특별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주변에 이제 뭐 투자를 하셨거나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신 분들은 좀 빨리빨리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제 안심이 되실 테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야겠죠. 이런 대박 호재, 엄청나게 큰 호재가 있는 거는 서울에서 이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뭐 자양동 같은 경우에도 뭐 강변역 주변에 스파필드 생긴다고 하고 그리고 구역에 뭐 KT부지 개발한다고 하는 그런 대형 호재가 있기도 하지만은 이쪽 북부 쪽에 특히 강북 쪽으로 이렇게 큰 호재가 있는 곳은 이쪽 서울역 주변밖에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한번 주변은 투자처로 살펴보시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구체적 내용들은 자, 이미 언론에서 공개된 내용들인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하나건설 블로그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복례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자,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 모계동 실제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이런 내용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가 1조 7천억이면 상당히 엄청난 규모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 서울역 주변이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지금 롯데아울렛 같은 거 조금 들어왔는데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쇼핑도 좀 아쉽고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에 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생김으로 인해서 할 게 많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호텔만 해도 호텔리어,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피스면은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여러 회사들이 들어오겠죠. 뭐 미역국처럼 여러 분야의 회사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업무시설이면 업무시설에 서비스하시는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식음팀에 가시면 요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일자리가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도 수원 마이스 복합단지, 요거 광교에 있는 거죠. 광교 컨벤션 센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기 갤러리 앞 백화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호수공원 옆에다가 조망권 좋게가 좀 잘 해놨고, 그리고 지금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하나에서 따내가지고, 대전에서도 또 공사를 한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수서역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서역 환승센터도 자, 이런 식으로 뭐 나중에 멋진 쇼핑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회사, 뭐 업무시설, 상업시설 이런 게 들어오는 건데 여기도 하나에서 이렇게 또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은 그동안 이제 말뿐이었던 개발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가시화돼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내용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부동산 방송이니까 이런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에 자, 강북 코엑스라고 불리는 이 마이스 사업의 최대 수혜지가 어딘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뭐 옆에 붙은 그런 지역이겠죠. 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자, 좀 더 자세하게 지도를 통해 보시면요. 자, 서울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서울역 주변에 있는 빌딩들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자, 여기 기존에 이쪽 라인으로 여기가 이제 중림동인데 이쪽 앞에 상가들 되게 오래된 거 있거든요. 여기 있는 상가들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뭐가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유동인구도 없고 제가 여기 CJ 물류센터라고 지금 했잖아요. 이거 이제 곧 철수해서 없어져서 여기 이렇게 건물이 생겨버리면 이쪽 상가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뭐 건물 같은 거 새로 지어도 뭐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 만한 그런 뭐 대박이 난 거고 당연히 또 이쪽 건너편에 있는 뭐 이런 대형 빌딩들 이런 것도 가치가 다 올라가겠죠. 이쪽에 건물들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요 관련 업체들도 막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뭐 이제 관광과 관련된 관련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고 뭐든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어딘가에 평택 같은 데 들어오면은 이 정문 앞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합성업체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대형 이제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엑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파급 효과가 커요. 그리고 주변에 뭐 음식이라든가 먹거리 이런 거 같은 것도 당연히 발전을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이 만리동. 자, 여기가 이제 만리동인데, 자, 만리동에 있는 집들이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쪽 라인으로 해서 이쪽 만리동 이런 주변에 있는 이제 여기가 약간 오래된 구축들이 많거든요. 여기 가격들 당연히 무조건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위쪽으로 뭐 중림동 일대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도 가격이 당연히 올 테고 이제 무조건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쪽 후암동이라든가 뭐 다 영향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코엑스 특히 이제 서울 강북 코엑스 같은 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아무래도 이 주변 특히 이 만리동 주변이나 이런 쪽으로
가격 상승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제 다들 예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이미 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막상 뭐 찾아보시면은 뭐 투자하실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미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좀 투자를 더 이제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발품을 파셔가지고 좀 다녀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냥 뭐 앞으로는 조금 이제 웃으시면서 좀 관망하시면서 여기 어떻게 되는지 좀 뉴스 같은 거 계속 지켜보세요. 또 그래서 강북 코엑스라는 걸로 해가지고 키워드로 계속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나중에 발전이 되는지, 이런 거 좀 공사가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그런 걸 한번 뭐 어떻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여기는 좀 상업지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주택을 투자할 곳이 이렇게 마땅치는 않은데 여기는 빌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한정거장 조금만 가면 여기 회원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역 주변에도 지금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만만해서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해볼까, 여기도 이제 주택들이 좀 구축들이 있어서 투자를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으면은 여기는 추천을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북부 강북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려면요, 일단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서 이제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집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겠죠. 뭐 결혼을 해서 먼 거리에서 먼 거리로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 여기 교통 좋으니까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젊은 종사자, 호텔 같은 경우에 젊은 취준분들 되게 많이 일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이쪽 주변에다가 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게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미 함정거장이랑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개발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서울역 리가 아파트라든가 센트럴 자이처럼 뭔가 아파트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곳에다 투자를 하셔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원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중에 관광지들, 예전에 관광객들 되게 많을 때 이쪽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리곤 했는데, 이쪽에 중간중간에 그런 관광객들을 노렸던 그런 상가들이 좀 엄청나게 골목골목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번잡하게 좀 상가들이 밀집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밀집해서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상가가 딱 개발이 됐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막 이런 식으로 상가가 들어와 있어서, 여기는 정부가 서울시에서 아예 좀 이쪽 구역을 정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좀 상가를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상가를 활성화하려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래도 나중에 좀 주택이 좀 아파트로 재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거리도 한정거장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닌 좀 만리동 쪽 라인이나 중림동 라인, 특히 가장 붙어있는 역세권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 라인에 만리동 투자처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계속 또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쭉 설명을 드렸고요. 직접적인 수혜 받는 지역. 자, 우리는 이제 삼성동 코엑스 주변 집값 오르는 거 아시는 분 다 아십니다. 지금 물론 삼성동 주변에는 좀 오래된 그런 집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좀 약간 고급 빌라들 많이 있어요. 비싼 빌라들. 그래서 거기는 반지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뭐 6억 8억 본 것도 같아요. 큰 사이즈의 그런 고급 빌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들이 재개발을 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삼성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집값이 되게 많이 오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든 상가든 주택이든 다 올랐습니다. 거기 주변에 예전에 전지현이 샀다는 그런 고깃집도 있는데, 거기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성동 같은 경우는 강남의 특수성도 있겠지만은 이 코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부지까지 더해지면서 엄청나게 이제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이제 서울역입니다. 서울역도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일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면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서울역 주변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만으로도 충분히 가격 상승이 가능한 지역이 서울역 주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발품을 파셔가지고 움직이시면은
지금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뭐든지 호재가 발표될 때 한번 오르고요. 건물이 또 착공이 들어갈 때 또 오르고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지고 활성화될 때 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조금 더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찾아보셔가지고 이쪽 지역을 투자에 그런 내가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방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 개발, 그것도 서울역 개발, 그것도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뭐 전화 연락으로 상담도 이렇게 예약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 좀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